네, 오늘 헬프 세션 8번째 시간 시작하겠어요. 오늘 할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퀴즈 1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베이즈 정리, 베이즈 디어렘을 시각화해서 이해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에요. 먼저 퀴즈 1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PLMS에 들어가면요. PLMS 이제 전자수학 A를 들어가잖아요. 그럼 학생 화면 보기로 할게요. 그러면 여기 쭉 내려가시면요. 네, 여기 퀴즈 1 해서 커버리지는 챕터스 1 and 2고 듀레이션은 1 hour, 듀는 before midterm exam 이렇게 되어 있고 요게 PLMS가 제공하는 퀴즈 형식이에요. 총 4문제예요. 그 다음에 서브 문제가 최대 2개씩 있어요. 제한 시간은 시작하고 1시간이에요. 시작하고 1시간이기 때문에 특히 군 복무 중인 학생들은 1시간 연속으로 퀴즈 응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후에 응시를 하셔야 되겠어요. 물론 이제 컴퓨터에 액세스가 되어야 되겠죠. 이걸 시작하시면요. 답을 입력하는 란이 있어요. 지금 누르면은 네, 답안 제출 가능 횟수 1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시작이 될 텐데요. 지난번 시도 계속. 네, 하여튼 제가 하다가 뭘 말아서 그런가 봐요. 하여튼 여러분 시작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퀴즈 형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요. 어쨌든 답을 입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온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은 거기 답을 텍스트로 입력할 수 있는 데다가 입력을 하고요. 답을 입력하시고 할 수 있는 한 그 다음에 풀이는 손으로 어디든 아니면 태블릿에 푼 다음에 그걸 사진을 캡처해서요. 밑에 파일 첨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일 첨부해서 업로드 해야 돼요. 둘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1시간 만에 다 업로드까지 해야 되고요. 안 그러면은 자동으로 1시간이 지나면 시작 딱 해서 1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현재까지 업로드한 걸로 제출 완료가 돼요. 그 다음에 군 복무 중인 학생들은 이제 풀이를 업로드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컴퓨터를 볼 수는 있는데 거기다가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한다거나 이런 게 안 될 수 있으니까 그 학생들은 요 퀴즈 시간 종료, 그러니까 시작 딱 하고 1시간이잖아요. 그 전에 그 텍스트로 입력할 수 있는 데다가 답이라도 입력하세요. 답들은 텍스트로 입력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풀이의 경우도 분명히 써놓고 손으로 쓰든 해놓고 그거를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물론 성적이 나오기 마감되기 전까지 제 이메일이나 그 다음에 우편 제 주소예요. 여기로 보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퀴즈는 오픈 에브리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터넷 봐도 되고 책 다 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또는 이 문제의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딱 들어가면요. 그러니까 그 그림 파일 형식으로 제가 라텍으로 타입 세팅해서 만든 문제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이제 베이즈 정리를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각화해서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어요. 이게 인터넷들에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좀 미스리딩한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가장 덜 미스리딩한 것 좋아하는 걸 찾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제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설명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probability of 이벤트가 2개 있을 경우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two events A and B가 있어요. 그래서 PA, PB 그 다음에 예를 들면 P A given B겠죠. 네, 일단 여기서는 B given A라고 할게요. B given A를 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B와 A 위치를 바꿔놓은 PA given B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보세요. 이때 쓰는 게 베이즈 정리죠. 근데 베이즈 정리는 어때요? 구하려고 하는 것 얘를 사후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반드시 A가 먼저 나와야지 사후 확률이고 이런 건 아닌데 얘를 사후 확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붙기 전에 거를 사전 확률 prior probability라고 하겠어요. 그랬을 때 먼저 이 체인 룰에 따르면 어때요? 이거 곱하기 이 posterior 곱하기 PB 하면은 어떻게 돼요? PA intersection B가 나오고 또 얘를 순서를 바꿔서 보면 요 PA 곱하기 P given A로 하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교사권의 확률을 구할 때 A 먼저 하면은 PA times PB인데 given A가 되고요.
b를 먼저 하면 pb times pa given b가 되는데 여기서 어때요? 얘와 얘를 그냥 두고 얘들을 서로 주고 받으면 어떻게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얘를 두고 pa를 넘기면 예, pa분의 pa given b pb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b에 대한 a를 본 후의 b의 사후 확률은 사전 확률에 이런 코렉션 팩터가 곱해지는 걸로 볼 수 있고요. 또 거꾸로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위치를 바꾸고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요 사후 확률 A에 대한 사후 확률은 A에 대한 사전 확률에 코렉션 팩터가 곱해지는 건데 보통 요 녀석을 사후라고 부른다면 요거를 prior 그다음에 얘를 likelihood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likelihood times prior들이 나타나는 거죠. 얘를 prior라고 한다면 얘 likelihood가 되면서 likelihood times prior. 요까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체인 룰의 단순한 적용 또는 conditional probability의 정의인 건데 여기 분모인 PB 여기서는 뭐 PA겠죠. 에다가 total probability theorem을 적용해서 전개를 하면 어때요? 요 분자에 있던 likelihood times prior가 여기 한 번 더 나타나고 지금 AB밖에 없으니까 A 컴플리먼트와 A로 나타내면 여기에 likelihood times prior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시각화해서 좀 이해하려고 하는데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사실 좀 미슬리딩해요. 그걸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샘플 스페이스가 있고요. 어떤 이벤트 A가 있고 이벤트 B가 있어서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냥 equally likely한데 뭐 이벤트 개수가 어쩌고 할 때는 이게 괜찮아요. 이 안에 점이 몇 개 찍혔느냐 하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 벤 다이어그램에서 요 면적들이 각각의 확률처럼 많이 인식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이건데요. 우리가 좀 잘 나타내기 쉽게 나타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게 일종의 x축, y축 이렇게 잡은 다음에 여기에 1, 여기도 1 잡아서 정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벤트 A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냐면 이걸 전체 집합이라 했을 때 이 부분이 이벤트 A고 그럼 얘가 A 컴플리먼트겠죠. 또 마찬가지로 자르면 이렇게 잘라 놓고요. 그러면 이 면적이 1이 되니까 확률이 되잖아요. Y축, X축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른 다음에 여기를 B 이벤트, B 컴플리먼트 이벤트 이렇게 놓으면 이게 문제가 좀 돼요. 왜냐하면 이 두 개를 같이 그리면 어떻게 돼요? 같이 그리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A고 맞아요. 셋 A고 요게 셋 B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때요? 여기 지금 겹쳐진 부분 여기가 A 인터섹션 B가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A와 B가 인디펜던트 할 때가 돼버려요. 왜 인디펜던트 할 때가 되는지는 요 면적 가지고 나눠보면 이제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디펜던트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우리가 무엇의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을 엮을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여기서는 A의 사전 확률을 가지고 A의 사후 확률을 구하는 걸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A의 사후 확률이니까 시작을 여기서부터 합시다. A의 어떤 사후 확률인데 어떤 B라는 이벤트 사후 확률이에요.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었어요? 이 사후 확률은 A의 사전 확률 곱하기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A의 사전 확률 곱하기 하는 놈을 이 X축에다 잡아요. 그래서 X축에다 잡고요. 요게 전체가 1이라는 거는 여전히 똑같은데 어떻게 하냐면 A의 사전 확률 하는 녀석을 가지고 이 집합 A를 직사각형으로 일단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게 집합 A고요. 집합 A의 확률은 여기서는 당연히 요 P의 요 점선 값이겠죠. 이게 1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B라는 이벤트가 주어졌을 때의 사후 확률을 구할 때 B는 어떻게 잡냐면 B는 지금 여기 칠해 놓은 것처럼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이벤트 B로 잡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있을 때 요게 이벤트 A고요. 이렇게 있을 때 요렇게 생긴 게 이벤트 B예요. 아시겠죠?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A도 직선이고 B도 직선이고 이러면 인디펜던트한 경우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예. 일반적인 A와 B가 디펜던트한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얘들을 어떻게 보면 다시 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 두 개를 아까 위에서처럼 같이 그리면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 선을 여기다 이렇게 옮겨 그리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A 교집합 B가 되고요. 얘는 A 교집합 B 컴플리먼트. 여기는 A 컴플리먼트 B. 얘는 A 컴플리먼트 B 컴플리먼트 이렇게 되죠. 그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PA는 어떻게 되죠? PA는 요 면적이에요. 요 면적. PA는 요 면적이라서 쉽게 구할 수 있고요. PB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말했듯이 요 면적이죠. 요 면적. 맞습니까? 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사후 확률을 구해 보겠어요. 자, 요거죠. PA 기분 B를 할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일단 A의 사전 확률 곱하기 likelihood를 해야죠. likelihood를 할 때 요걸 해야 되거든요. B 기분 A. 근데 얘가 뭔지를 한번 보자고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제가 A를 이렇게 그었잖아요. 맞아요? A를 이렇게 긋고 B를 이렇게 표시했을 때 요 높이가 그러니까 요게 1일 때 요 높이가 B 기분 A예요. 그렇죠? 요게 A가 요만큼 주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 높이가 B 기분 A고요. 그다음에 요 높이 있잖아요. 요 높이는 지금 요 부분은 A 컴플리먼트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점선 연결하면 요 높이가 요 조그만 높이가 B 기분 A 컴플리먼트예요. 따라서 우리가 PB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B의 면적은 요거잖아요. 얘를 요게 PA고 요 길이가 PA 컴플리먼트고 요 높이가 PB 기분 A고 요 높이가 PB 기분 A 컴플리먼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PB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사후 확률은 A의 사후 확률 기분 B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요 B의 전체 면적에 해당하는 요 녀석 이렇게 생긴 녀석 분의 어떻게 된다고요? 요 녀석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요 녀석 아시겠죠? 네. 얘가 지금 말한 이렇게 생겨 먹은 녀석이고 네. 자, 이제 이것을 그러면 2개 이상 뭐 3개, 4개 이렇게 되는 경우로 해봅시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A의 사후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A의 사후 확률인데 B가 주어진 거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A의 사후 확률은 A의 사전 확률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A를 A1으로 잡고요. 이제 파티셔닝을 해요. 전체 집합 S를. 그래서 A1이 A가 되게 하고요. 뭐 N개로 파티셔닝을 한다고 합시다. 여기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P1부터 Pn까지는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 likelihood가 각각의 A sub K에서 요 우리 사후 확률에서 요 이벤트 얘 확률이 구하기 쉬워야 돼요. 일단 그 가정을 하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요 높이는 뭐죠? 요 높이가 뜻하는 것은 이게 지금 A1이니까 PB 기분 A1이고요. 요 높이가 뜻하는 건 뭐예요? PB 기분 A2고요. 이 높이가 뜻하는 것은 여기가 AN이니까 PB 기분 AN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놓고 자, 사후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네, 전체 B 면적 요걸 다 더해야죠. 요 아래쪽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중간에 아래쪽 해서 요 아래쪽까지 다 더하고요. 그것분의 요 조그만 면적 이렇게 되는데 따라서 분자에는 요 likelihood PB 기분 A1 또는 뭐 A1의 A니까 PB 기분 A 곱하기 PA 해서 사각형 면적이고요. 다음에 분모에는 첫 번째 사각형 면적, 두 번째 사각형 면적, n번째 사각형 면적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요게 그래서 제 설명이고요. 잘 설명되어 있는 얘가 유튜브에 있는데 영어로 된 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채널이 이게 3blue 1 brown이라는 채널인데 요 사람 채널 중에서 Bayes theorem, the geometry of changing beliefs
라는 걸 클릭해 보면 요 그림이 딱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봐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어쨌든 퀴즈 1 어떻게 봐야 되고 뭐 이런 설명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베이즈 정리를 시각화하는데 벤 다이어그램을 물론 뭐 그릴 수도 있지만 너무 저렇게 사각형으로 자르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인디펜던트 할 때만 되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건 A 컴플리먼트, B 컴플리먼트 이런 식으로 파티션 될 때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파티션의 한 조각인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두 숫자가 곱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하학적으로는 항상 면적이에요. 그래서 베이즈 룰, 베이즈 디어렘도 면적 나누기 면적의 합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이 파퓰러한 이런 시각화 방법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